여러분, 혹시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는데도 식물이 얼음처럼 멈춰 있거나 수확량이 기대에 못 미친 적이 있으신가요?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길 바랐지만 현실은 앙상한 잎사귀 몇 장뿐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드닝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상업용 농장에서 쉿하고 숨겨왔던 1급 비밀을 하나 폭로하려고 하거든요. 단돈 2,000원. 네, 맞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단돈 2,000원과 여러분의 주방에 굴러다니는 흔한 재료 몇 가지만 있으면 식물의 성장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수확량을 2배로 폭반시킬 수 있습니다. 비싼 비료나 수십만 원짜리 장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과학이 숨겨져 있길래 이게 가능한 걸까요? 누구나 집에서 5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장치.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격적인 만들기에 앞서 도대체 왜 식물에게 이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빛,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식물의 밥인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런데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자연 상태의 야외 숲속은 바람이 불면서 끊임없이 신선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창문이 닫힌 베란다나 방 안은 어떨까요? 식물이 주변의 이산화탄소를 다 마셔버리고 나면 그 공간은 텅 빈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대형 스마트팜이나 전문 온실 농가들은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거대한 가스통과 자동 제어 시스템을 설치해서 온실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인공적으로 뿜어줍니다. 그 결과 식물은 괴물처럼 자라나고 열매는 쏟아지듯 열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무시무시한 장비를 집에 들일 수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물학적인 원리를 훔쳐와서 아주 작고 저렴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우리만의 발생기를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깨야 할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비싼 영양제나 값비싼 흙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온갖 종류의 마법의 물약들이 수만 원에 팔리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흙에 쏟아부어도 식물이 숨을 쉴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를 입에 물고 있어도 코를 막고 숨을 쉬지 못하면 삼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실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분의 귀여운 식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잎이 얇아지고 성장이 더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기 중의 탄소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거실 창가에 아주 예쁜 화분을 하나 두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햇빛도 쨍쨍하게 들어오고 물도 제때 잘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잎이 반짝이며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성장이 딱 멈춰버립니다. 바로 식물 주변 반경 30cm 안에 이산화탄소가 완전히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실내에서는 무거운 공기층이 정체되어 새로운 가스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을 깨부수고 식물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수확량 2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중에는 수족관용이나 전문가용으로 나온 금속 재질의 압축 CO2 실린더가 있습니다. 반짝거리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초기 세팅 비용만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매번 가스를 충전하러 가는 번거로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취미로 쌈채소 몇 포기 키우거나 예쁜 몬스테라 하나 키우는데 그런 거금을 투자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릴 완벽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동네 마트에서 단돈 2,000원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마법의 재료들입니다. 제빵 코너에 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건조 효모, 즉 드라이 이스트와 주방에 항상 있는 하얀 설탕만 있으면 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위험한 고압가스가 아니라 미생물이 살아 숨쉬며 뿜어내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가스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꿀팁을 넘어섭니다.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모방하여 아주 작고 친환경적인 화학 공장을 우리 집 베란다에 건설하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비싼 장비가 있어야만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다는 낡은 편견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효모와 설탕이 어떻게 식물을 폭풍 성장시키는 마법의 가스를 만들어낼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홈가드너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효모는 아주 작은 단세포 미생물입니다. 평소에는 가루 형태로 잠들어 있지만 따뜻한 물과 달콤한 먹이를 만나면 기지개를 켜고 폭발적으로 깨어납니다. 여기서 효모의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효모가 설탕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소화를 시키면 알코올과 함께 엄청난 양의 기체를 뿜어내게 되는데, 이 기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순도 100%의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과정은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원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반죽 속에 들어간 효모가 가스를 뿜어내어 빵을 푹신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가스를 공기 중으로 모아서 식물에게 직접 먹여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마리의 꼬마 일꾼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가스를 생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기도 필요 없고 소음도 없습니다. 오직 따뜻한 물과 달콤한 설탕만 주면 이 미생물 군단은 여러분의 식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물을 모아볼 시간입니다. 복잡한 도구는 전혀 필요 없으니 안심하세요. 먼저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져서 2리터짜리 튼튼한 페트병 2개를 찾아주세요. 콜라나 사이다가 들어있던 탄산음료용 페트병이 가장 좋습니다. 얇은 생수병은 내부에서 가스 압력이 차오르면 팽창하다가 터질 위험이 있으니 꼭 두꺼운 탄산음료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준비물은 방금 설명해드린 건조 이스트와 흰 설탕입니다. 흑설탕이나 다른 종류도 가능하지만 미생물들이 가장 소화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한 정제된 흰 설탕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2개의 페트병을 서로 연결해줄 아주 얇고 투명한 실리콘 호스가 필요합니다. 수족관이나 다이소 같은 곳에서 1,000원이면 아주 긴 호스를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에 구멍을 뚫을 송곳이나 가위, 그리고 구멍 사이로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게 빈틈을 꽉 막아줄 글루건이나 순간 접착제가 전부입니다. 정말 별거 없죠? 아마 이 모든 재료를 당장 새로 산다고 해도 5,000원 지폐 한 장이 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이미 집 구석구석에 굴러다니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잡동사니들이 곧 여러분의 식물원을 아마존 밀림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무기로 변신할 것입니다. 이제 마법의 물약을 제조해 보겠습니다. 비율과 온도가 핵심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2리터 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여기에 흰 설탕을 종이컵으로 가득 채워 2컵 정도 부어줍니다. 설탕의 양은 효모가 며칠 동안 든든하게 먹을 식량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너무 적게 넣으면 며칠 못 가서 반응이 멈추고,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끈적여서 활동을 방해하니 2컵이 딱 적당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물의 온도입니다. 효모는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서 가장 활발하게 춤을 춥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찬물에 넣으면 효모가 감기에 걸려 깨어나지 않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우리의 소중한 일꾼들이
모두 화상을 입고 죽어버립니다. 따뜻한 물을 병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까지만 채워주세요. 절대 꽉 채우면 안 됩니다. 가스가 모일 빈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부었다면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병을 잡고 쉐이크 춤을 추듯 신나게 흔들어 주세요. 투명한 설탕물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주인공인 이스트를 밥숟가락으로 깎아서 한 스푼 솔솔 뿌려줍니다. 이때는 절대 세게 흔들지 마시고 이스트가 눈꽃처럼 스르르 물에 녹아들도록 병을 살살 흔들어만 주세요. 내용물 준비가 끝났으니 가장 중요한 조립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장치의 핵심은 가스가 절대 중간에 새어나가지 않게 완벽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병의 뚜껑 정중앙에 송곳을 불에 살짝 달궈서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구멍의 크기는 준비한 실리콘 호스가 아주 뻑뻑하게 들어갈 정도로 타이트해야 합니다. 호스를 뚜껑 안쪽으로 2cm 정도만 살짝 밀어 넣으세요. 너무 깊이 넣어서 호스 끝이 설탕물에 잠기면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설탕물이 역류해서 거실 바닥이 끈적끈적한 늪으로 변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호스를 끼웠다면 뚜껑 안쪽과 바깥쪽 틈새에 글루건이나 접착제를 듬뿍 발라서 단 1%의 가스도 도망가지 못하게 철통 방어를 해줍니다. 여기서 잠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수함처럼 무조건 완벽하게 꽉꽉 밀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테이프를 미친 듯이 감으시는데 그렇게 압력이 너무 과하게 높아지면 병이 팽창하다가 결국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만든 접착제 밀봉만으로도 호스를 통해 가스가 부드럽게 흘러가기에는 충분한 압력이 생성됩니다. 뚜껑을 병에 꽉 닫아주면 1차적인 발생기 세팅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병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왜 귀찮게 병을 두 개나 쓸까요? 이것이 바로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드는 숨겨진 과학적 디테일입니다. 첫 번째 병에서 효모가 미친 듯이 발효를 하다 보면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호스를 타고 식물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막걸리 거품이 여러분의 소중한 잎사귀에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래서 두 번째 병은 일종의 세척기이자 불순물 필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병에는 맹물을 절반 정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 병의 뚜껑에는 구멍을 2개 뚫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병에서 출발한 호스를 두 번째 병의 뚜껑을 통과시켜 맹물 속 깊숙이 담가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호스를 두 번째 구멍에 짧게 끼워서 이번에는 물에 닿지 않게 공중에 띄워둡니다. 이 두 번째 호수의 끝이 최종적으로 식물에게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병에서 만들어진 가스가 호스를 타고 넘어와 두 번째 병의 맹물 속에서 뽀글뽀글 기포를 만들며 씻겨 나갑니다. 불순물은 물에 남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가스만 빈 공간으로 모여서 최종 호스를 타고 식물에게 부드럽게 전달되는 완벽한 정수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팅을 마치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 병의 물속에서 뽀글뽀글하고 마치 작은 온천처럼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효모들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 만찬을 즐기며 가스를 내뿜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맑은 가스를 식물에게 어떻게 배달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물리법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쉬는 일반적인 공기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나오면 풍선처럼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아래로 스르륵 가라앉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발생기 호스 끝을 화분 바닥이나 흙 쪽에 내려두면 가스는 식물의 잎사귀에는 닿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바닥으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죠. 가장 완벽한 세팅 방법은 호스의 끝부분을 케이블 타이나 철사를 이용해 식물의 가장 높은 곳, 즉 잎사귀들이 모여있는 캐노피 바로 위쪽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호스 끝에서 나온 투명한 가스가 마치 보이지 않는 영양분 폭포처럼 식물의 잎사귀 전체를 부드럽게 타고 흘러내리면서 온몸을 적시게 됩니다. 식물의 잎 뒷면에 있는 작은 숨구멍들이 이 쏟아지는 탄소 샤워를 마음껏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죠. 장치를 완벽하게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식물이 이 보너스 식량을 100% 흡수하게 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짝꿍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빛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공장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공장의 원자재라면 빛은 공장 기계를 돌리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원자재를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두어도 전기가 없으면 공장은 멈춰버립니다. 식물은 어두운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흡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처럼 산소를 마시고 CO2를 내뱉죠. 따라서 이 장치의 효과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면 낮 시간 동안 혹은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이 켜져 있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그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창가에 식물이 있다면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부터 오후 시간대에 이 보이지 않는 탄소 샤워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실내 조명을 켜두신다면 빛의 세기를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설정해 보세요. 넉넉해진 원자재에 맞춰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빛이 강해도 탄소가 부족해서 타버릴까봐 두려웠던 식물이 이제는 넘쳐나는 탄소를 방패 삼아 폭발적인 속도로 빛을 빨아들이며 성장 에너지로 바꾸는 마법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치를 만들었으니 유지 보수 방법도 알아야겠죠. 2,000원짜리 기적의 장치는 아쉽게도 영구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효모가 병 속에 있는 설탕을 전부 먹어치워서 알코올로 바꿔버리면 더 이상 먹이가 없어서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번 세팅하면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3주 정도 꾸준히 기포가 발생합니다. 매일 두 번째 병을 쳐다보면서 뽀글거리는 기포의 간격을 체크해 보세요. 1초에 한 번씩 올라오던 기포가 10초, 20초가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병의 내용물 색깔도 뿌였던 색에서 약간 맑은 술처럼 변해 있을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쉰내 나는 막걸리 냄새가 확 풍길 텐데 정상적인 현상이니 놀라지 마세요. 재충전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제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병의 내용물을 변기나 하수구에 시원하게 버리시고 뜨거운 물로 병을 한 번 헹궈준 뒤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따뜻한 물과 설탕 2컵, 이스트 1스푼을 다시 넣어주면 끝입니다. 유지 비용은 한 달에 1,000원도 채 들지 않는 셈이죠. 커피 한 모금 값으로 내 사랑스러운 식물들에게 한 달 내내 최고급 숨결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수고로움 끝에 우리는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세팅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면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잎사귀의 색깔이 훨씬 짙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이 에너지를 꽉꽉 채워넣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주차가 되면 성장의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새순이 돋아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줄기는 마치 보디빌더의 팔뚝처럼 굵고 단단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마토나 고추, 바질 같은 수확용 작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그 차이는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평소라면 꽃이 피고 시들어버렸을 자리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10개를 수확했다면 이 장치를 달아준 후에는 20개, 30개를 수확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잎채소의 경우에는 잎의 면적이 사람 얼굴만 해지기도 하죠. 똑같은 흙, 똑같은 물, 똑같은 조명을 썼지만 단지 공기 중에 성분 하나를 바꿔주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이 압도적인 수확량의 차이가 바로 상업용 농가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가스통을 설치하는 이유이며 이제 여러분도 그 숨겨진 과학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질식하거나 방이 폭발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100% 안전합니다. 이스트가 뿜어내는 가스의 양은 식물 주변의 아주 작은 공기층을 미세하게 변화시킬 정도이지 사람이 숨쉬는 커다란 방 전체의 농도를 위험 수준으로 올릴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밀폐된 방에서 1시간 동안 숨을 쉬며 내뱉는 가스의 양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고압 실린더처럼 밸브가 고장나 폭발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봤자 호스가 꼬여서 페트병의 뚜껑이 뻥 하고 열리며 쉰내 나는 물이 조금 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공간을 남겨두며 중간 세척병을 만들어 압력을 조절해주면 절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온도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가끔 병이 잘 서 있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실내라는 답답한 감옥에 갇혀 질식해가던 여러분의 초록빛 친구들에게 이 장치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산소 호흡기이자 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안심하고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재료를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무려 수십만 원짜리 장비를 단돈 2,000원으로 대체하는 기적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효모가 설탕을 먹고 뿜어내는 이 보이지 않는 마법의 기체가 식물의 광합성 스위치를 켜고 멈춰있던 성장을 폭발시키며 수확량을 기하급수적으로 2배 이상 늘려준다는 놀라운 숨겨진 과학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대형 온실이 없어도 여러분의 작은 베란다 텃밭이 아마존의 밀림처럼 빽빽해지는 환상적인 경험을 이제 직접 누리실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굴러다니는 페트병과 이스트로 여러분만의 작고 위대한 생물학 공장을 꼭 한번 건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즐거운 식물 집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기발하고 유익한 가드닝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당장 이 2,000원짜리 발생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식물에게 가장 먼저 선물해주고 싶으신가요? 몬스테라? 방울토마토? 여러분의 계획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